대단원 5 문학으로 만나는 삶과 역사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문학과 사회문화의 관계를 살펴본 후 조선시대에 지어진 훈민가를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문학과 사회문화의 관계입니다. 문학작품에는 창작 당시 사람들의 삶,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작품에 등장하는 소재나 인물의 대사를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창작 배경을 통해 사회문화적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작품을 더욱더 깊게 감상하기 위해선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파악한 후 그것이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통해 작품의 의미나 주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역사적 상황을 현재의 상황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훈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가는 조선시대에 지어진 시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 조선시대에 지어진 시조는 모두 노래 가사입니다. 현대시는 모두 눈으로 읽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조선시대의 모든 시는 가창, 노래하는 것에 덧보태져서 붙어있는 노랫말입니다. 훈민가 또한 노래 가사입니다. 염두를 해놓고 살펴보겠습니다. 훈민가는 총 16연으로 이루어진 시입니다. 우리는 16년을 모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13번째 연과 16번째 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번째 연입니다. 오늘도 다 세었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내 논 다 메거든 내 논도 메어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보자스라. 첫 번째 행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 세었다. 세었다는 뜻은 날이 새었다, 즉 아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호미는 농기구의 이름입니다. 호미, 농기구를 들고 논으로 가자꾸나. 아침이 되었으니 농기구를 들고 논으로 가자고 청유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두 번째 행 보겠습니다. 나의 논을 다 메거든. 나의 논을 다 맨다면 너의 논도 메어주마. 이때 화자는 농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청자 또한 농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논을 다 맨다면 너의 논도 메어줄게 라고 두 번째 행에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행에선 올 길에 일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뽕잎을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누에는 실을 뽑을 수 있는 곤충입니다. 누에 먹여 보자꾸나. 첫 번째 행에선 아침이 되었으니 일을 하러 가자. 아침부터 일을 하러 가는 근면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에선 내 일을 끝마치고 당신의 일도 도와주겠다 라고 서로 도와주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지막 행에선 논일을 다 마치고도 누에한테 뽕잎을 먹이는 근면한 모습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13번째 행을 보았습니다. 이제 16번째 행을 보겠습니다. 이고진 저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로라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첫 번째 행 보겠습니다. 이고진 저늙으니. 이고 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다는 건 머리에 짐을 얹었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려보자면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에 짐을 이렇게 얹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이다라고 합니다. 이다 설명했고요. 이고 진 저늙으니. 지다는 건 짐을 지다, 배낭을 지다 할 때의 지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짐을 지고 등에는 배낭을 맨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머리에 짐을 이고 등에 배낭을 메고 있으니까 너무 무거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짐을 풀어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젊었거니. 나는 젊으니까 돌도 무겁지 않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늙기도 서로라거든. 서러울 텐데 짐을 조차 짐까지 지실까. 지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운이 좋은 젊은이가 짐을 많이 든 노인을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학습지에 있는 내용 확인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경 쓰여야 하는 것은 이 노래에서 전달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지를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갈래 제가 앞서 이 시는 조선시대의 시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조 중에서도 3행으로 이루어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조라고 해서 평시조라고 부릅니다. 시조의 형식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6번째 수를 통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시조의 한 수는 3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하나의 행을 우리는 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총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인데요. 가장 첫 번째 장은 시작하는 장이라고 해서 초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장은 중간에 들어있는 장이라고 해서 중장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장은 마지막에 있는 장이라고 해서 이때 막장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마칠 종자를 써서
종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이라고 부르는 세 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장은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고진 저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이렇게 끊어 읽읍시다. 이고진 저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중장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종장입니다. 늙기도 서러락거든 짐을 조차 지실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장을 4개의 음보로 끊어 읽습니다. 오늘날 오선지 악보 보면 이렇게 하나의 악절이라고 하죠. 작은 악절. 이 작은 악절이 맞나? 4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것과 하나의 장이 4개의 음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고진 저늙으니 짐 풀어 말을 주오 하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필수 규칙,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반드시 3음절이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또한 종장의 두 번째 음보는 무조건 5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6자도 되고 7자도 되는데 4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정리합시다. 평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장은 4음보이며 종장의 첫 번째 음보는 반드시 3음절, 3글자여야 하고 두 번째 음보는 반드시 5음절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평시조의 기본 형식입니다. 다시 핵심 내용 내려왔습니다. 평시조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평시조가 훈민가라는 제목 아래 연달아 16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연달아 평시조가 이어져 있는 시조라고 해서 우린 이걸 연시조라고 부릅니다. 또한 평시조는 형태가 완전히 정해진 시이기 때문에 정형시라고 합니다. 정형시의 반대되는 개념은 자유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성격 보겠습니다. 성격은 교훈적이고 계몽, 이 계몽이 꿈에서 깨운다는 뜻인데 어리석은 상태를 이렇게 물리치고 현명한 상태로 이끌어낸다 라는 뜻입니다. 계몽적인 노래이며 또한 청유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을 도와 혹은 근면하게 일해 하고 명령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같이 근면하게 일하자 라는 청유하는 문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제는 유교의 윤리를 실천 권장합니다. 작가는 송강 정철이라는 조선시대의 정치인입니다. 선생님 왜 이름이 내자예요? 그게 아니고요. 송강은 호고요. 정철이 이름입니다. 창작 시기는 1580년으로 추정이 되고 송강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던 시절에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서 퍼뜨린 노래입니다. 출전 어느 책에 수록되어 있냐면 송강가사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정철은
1536년에 태어나서 1593년에 사망한 사람이고, 이 훈민가는 1580년에 지은 노래인데 송강가사는 17세기 제작입니다. 17세기 제작. 이게 왜 이렇게 시기의 차이가 나냐면, 누군가가 글을 남기고 사망했을 경우에 후손들이 그 글을 모아서 문집으로 제작하는 것이 보통 조선시대 개인 문집의 출판 과정입니다. 정철도 마찬가지로 많은 글들을 남기고 죽었고, 그의 후손들이 그 글들을 모아서 송강가사라는 문집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상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평이하면서도 정감 있는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화자나 청자를 평범한 백성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백성의 교화를 위한 계몽적인 노래입니다. 따라서 훈민가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내던 정철이 강원도 백성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지은 일종의 캠페인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적인 내용, 유교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캠페인송도 이와 비슷한 성질을 띠는데요. 제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참고한 자료입니다. 미스 A라는 걸그룹이 부른 캠페인송을 함께 들으면서 훈민가의 성격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꼭 확인해봐요. 저탄소 제품으로 사요. 온실가스를 줄여줘요. 우리의 지구가 더워져요. 비감소 홍수 가는 태풍 사막화로 기후변화 심각해져 지구 아파해요. 온실가스를 줄이고 환경을 살려요. 지구를 낮춰요. 탄소성적 꼭 확인해봐요. 저탄소 제품으로 사요. 사용하면 지구가 건강해요. 우리가 지켜 하나뿐인 지구를. 이런 노래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밑에 요점 정리 노트 부분에 알게 된 내용 칸을 채우시는데요. 뭘 쓰시냐면 방금 들은 미스 A의 노래와 훈민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적어봅시다. 그리고 느낀 점과 궁금한 점을 작성을 합시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